어떤 구조물이나 물체에 그림과 같이 여러가지 형태의 힘, 예를 들면 축하중, 굽힘 모먼트, 토크이 가해지면 재료 내부에 응력이 발생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응력이 발생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응력은 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간상의 어느 점의 좌표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을 알고 있다고 할 때 면적을 찾아서 응력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고체역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력을 찾는 점, 즉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응력을 찾아야 할까요? 응력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제는 단면을 찾아야 합니다. 즉 응력을 알고자 하는 단면을 정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간상에서 면을 정의할 때는 법선 벡터를 써서 나타내죠. 즉 법선 벡터 n을 안다면 단면이 경사진 방향, 즉 경사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응력을 계산하고자 하는 위치와 단면이 정의되어 있다면 이제는 그 단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과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의 값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조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값을 알아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조물 밖에서 작용하는 큰 힘에 대하여 점의 주변에서 작용하는 작은 힘을 구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고, 이 주변 힘만을 구하는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데 이 분야를 전산역학 분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위에서 말한 주변 힘들의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면적 값으로 나누어 하나는 수직응력, 다른 두 개는 전단응력이라고 하면 우리 할 일은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이 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의 점에서 응력값은 주변에 작용하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하는데 이 주변 힘의 값이 어느 정도까지 균일하면 면적을 크게 잡아도 응력값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변 힘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으면 면적을 줄여서 델타 A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을 취해야 그 점에서 정확한 응력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응력은 점에서 구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3차원 공간에서 응력의 내용을 설명했으나 두께 방향의 치수 t가 다른 방향의 길이나 폭보다 매우 작다면 그 방향으로 전단력 하나를 무시하고 두 개의 힘만 선택해서 문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평면 응력 상태라고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평면 응력 상태, 즉 외부 힘이 작용할 때 임의 점에서 발생하는 두 개의 힘, 하나는 수직력, 다른 하나는 길이 방향으로 나타나는 전단력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3차원 문제와 같이 주변 힘의 값이 어느 정도까지 균일하면 면적을 크게 잡아도 응력값은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주변 힘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으면 면적을 줄여서 델타 A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을 취해야 그 점에서 정확한 응력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가 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변 하중이 균일하거나 아니면 단면이 아주 작은 미소 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응력은 이와 같은 원의 그래프로부터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 원은 요소에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와 그 크기에 따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예시를 나타내는 문제인데요. 이 구조 요소는 폭이 12, 길이가 100, 그리고 두께가 2mm인 직사각형 평판에 X축 방향으로 200N의 힘이 작용할 때 점 P에서 수평축과 이루는 각이 30도인 경사면에서 발생하는 인자응력과 전단응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풀이에 앞서 문제를 해석해보면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점 P와 경사각이 일단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풀이는 첫째로 점 P에서 정의된 경사 단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구하기 위하여 단면에
수직인 인장력 FT와 단면에 수평인 전단력 FS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T는 fx에 대하여 코사인 세타 성분인 것이고 fs는 fx에 대하여 사인 세타 성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사 단면의 면적 a는 수직 단면 ax를 코사인 세타로 나눈 값으로 쓸 수가 있으므로 이와 같고, 외부 힘 fx가 단면 ax에 균일하게 작용하므로 경사면에서 작용하는 스몰 ft와 스몰 fs도 균일할 것이고, 따라서 발생 응력도 경사면에서 균일하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인장 응력 시그마 t와 전단 응력 타우 s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장 응력 시그마 t는 a분의 ft라는 식의 앞에서 구한 값들을 대입하여 6.26 메가파스칼을 얻을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전단 응력 타우 s는 마이너스 3.60 메가파스칼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축 가정을 받을 때 모어원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상기의 디귿에서 시그마 t와 타우 s에 관한 식을 변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fx는 시그마 x 곱하기 ax이므로 구하는 응력은 각각 이와 같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들을 삼가함수 백악공식을 써서 다시 변형하면 아래와 같이 식 1과 2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기 두 개의 식 양변을 제곱하여 더하면 다음과 같은 원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2분의 시그마 x, 0이고 반지름이 2분의 시그마 x가 되며 미지의 변수는 시그마 t와 타우 s가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원을 결정하는 요소는 구조에 가하는 힘 또는 대체 응력 시그마 x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구하고자 하는 각도 세타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응력의 위치를 찍은 다음에 그 점의 좌표 시그마 t와 타우 s를 기하학적으로 읽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원의 중심과 반경은 각각 이와 같으므로 인장응력 시그마 t는 c 플러스 r 코사인 2세타로부터 6.26 메가파스칼을 얻을 수 있고, 이 값은 앞서 계산된 값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단응력 타우 s는 마이너스 r 사인 2세타로부터 마이너스 3.60 메가파스칼을 얻을 수 있고, 이 값도 앞서 구한 값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물 또는 구조 요소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면 재료의 내부에는 응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응력은 3차원 공간상에서 점과 방향으로 정의된 단면에 작용하게 되며, 단면에 수직인 응력 1개와 단면에 평행한 전단 응력 2개가 존재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평면 응력 상태를 다루었는데, 이를 위해 두께 방향의 전단 응력 하나를 무시하고 수직 응력 1개와 전단 응력 1개만을 고려하였습니다. 구조 요소에 여러가지 형태의 힘들이 작용할 때 요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평면 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모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이용하여 모어원의 중심과 반경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좌표 평면상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임의 점과 단면에서 발생하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하여 많은 것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